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아침 7시 1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밤 사이에 조금 계속 출렁거렸죠. 예,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보면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에서 요 정도,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게 1시간 봉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그렇다면 지금 이게 1시간 봉인데 여기를 이제 올라서야겠죠. 얘가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 1차적으로는 여기 3만 4불이네요. 예. 1차적으로는 3만 4불 3만 4불 여기를 올라서야 되고 2차적으로는 여기 3만 182불 3만 182불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그럼 이제 여기서 2파가 1파, 2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3파가 나오려면 저기 3만 182불 여기는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다시 또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때 큰 하나의 파동이 이게 1파라고 봤었는데 이게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무너지면서 이게 B파가 돼버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1파, 2파, 지금 이제 2파가 뭐 아직은 진행 중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3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3182불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3파가 시작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괜찮냐? 그건 아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요 언덕에 여기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지금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여기 많이 있죠.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들을 지금 다 돌파해야 돼요. 다 돌파해서, 음봉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 줘야 괜찮은데, 여기도 3727불, 3745불, 여기는 31만 405불, 3만 1405불, 말이 헛나오네. 31,405불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31,405불이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최대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405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봉상 얘도 뭐 밤사이에 지금 뭐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에서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여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식이나 이런 주식 시장은 보통 그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거나 그리고 뭐 호재가 나오거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그 미리 선방형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뭐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알아 다 아는데 이게 정말 진짜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줘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아니면 이게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이 주식 시장은.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최대한 줄어들고 확실하게, 야, 떨어지면 확실하게 떨어져. 올라가면 확실하게 올라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뜨뜻미지근하게, 제가 차트 보듯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다들 주식 시장에서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출렁이다가 이제 확실하게 올릴 거야. 금리 확실하게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시장은 그것을 선방향에서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금리 확실하게 올린대.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3대 지수가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 중에 있죠. 이때 최저점을 찍고 여기를 이렇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 중에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삼각 수렴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 최저점 여기 28,500불 28K 지점 대략 한 28K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 좋고 무너지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계속 지금 몇 번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지금 6번을 터치했거든요. 지금 28K 지점을 6번을 터치했어요. 이 지점을. 그래서 계속 여기를 터치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말아 올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 지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하는 거를 디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은 이제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고점이 내려가다라는 뜻에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반대는 이렇게 저항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를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요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뭐 보통 이제 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면 보통 이 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점점 얘가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정점에 이르면 상승하는 확률이 높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률상 뭐 그렇다는 얘기지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또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결국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점은 높이고 있다가 정점에 다다르면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크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떠도는 얘기인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정점에 대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정점이 다다라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물리는 경우가 뭐죠? 미리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는 그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봉상 이렇게 수렴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봉상 보면 뭐 좋은 모양은 아니죠. 지금 주봉상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얘도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째 지금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지금 오히려 저는 이렇게 C가 확실하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막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면은 얘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오면서 저점을 다지는,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야,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스팅 모양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코인은 9주째 지금 하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7개가 넘어가면 9개까지 나올 수 있고 9개가 넘어가면 12개, 맥시멈 12개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9개에서 멈출지는 이번 주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이제 6월이 이제 다음 주 뭐 한 이틀만 더 보내면 이제 6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하락 추세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언제 하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야, 이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 식으로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월봉의 모양을 보자면, 이게 지금 모양을 보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음봉이 이렇게 지금 두 개만 나와서 지금 애매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분기봉상을 봐도 그렇고 6월까지도 한번 음봉 하나가 더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더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더 관망해보자라는 생각이 제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기적으로야 뭐 단타로 뭐 생기고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달 정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더 내려올 수도, 다음 달 6월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충분히 바닥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일봉상에서도 주봉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목균형표상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죠. 얘가 그때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한 10일 정도, 10 며칠 정도 남았었는데, 얘가 이제 캔들에 가까이 오려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어요. 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좀 타이밍을 기다려 보세요. 한 9일, 지금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여기를 이제 만나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요 자리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양봉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면 되게 애매하죠. 이게 지금부터 올라가더라도 양봉을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상승장 때, 2021년 7월 상승장 때 비트코인이 10일 동안 계속 양봉으로만 쏴서 여기를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쭉 내려왔거든요. ABC로. 그랬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근접해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고, 이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가줘야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의 모양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좀 아직은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조금 더 한 10일 정도, 9일에서 10일 정도는 좀 더 기다려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가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또 계속 올라가겠죠. 요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알트들이 많이 빠져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렇지만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단 올라가 줘야 된다. 한번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한번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최소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 줘야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1파, 2파, 그리고 지금 이제 3파가 진행 중인 거라고 보는데, 한 3파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 1파의 요 길이를 보자면 3파는 적어도 요 자리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파, 그런 다음에 4파, 5파 해서 5파가 이 정도 올라가 주면,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작년 2021년 7월이에요. 7월에 불장이 한 번 있었죠. 9월까지 쫙 이렇게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지면서 그때 불장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아주 강력한 불장은 아니었지만 그때 불장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도미넌스가 이 위로, 작년 2021년 7월 위 이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좀 이때보다 더 강한
이때 그래서 68.9K인가 거기까지 갔었죠. 거의 역대 그 이제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비트코인이.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 아마 이 지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갈 길이 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얘가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출렁이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좀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 그 회의록이 나오면서 연준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뭐 나스닥도 지금 반등을 했죠. 이때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만 한번 찍었다고 볼 수 있죠. 바닥을 한번 찍고 또 한번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요 갭을 메꿨죠. 메꾸면서 종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는 일단 돌파해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를 올라가야 되죠. 근데 나스닥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은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 여기에 종가를 매꾸러 와야 돼요. 얼마냐면 12693.53 12693.53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종마감을 해줘야 돼요. 일봉 마감을. 그래야 얘가 요 갭을 메꾸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2693.53을 돌파해서 종마감 하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아직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좀 한번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약반등인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다시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리는 요 자리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였는데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이렇게까지는 한번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가 여기 5선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5선을 맞고 지금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이제 얘가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눌려서 또 이제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야. 얘가 아직 뭐 5선을 올라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보면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지금 초록불이죠. 초록불로 지금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는 0.6, 그 다음에 나스닥 1.5, 그리고 S&P 500은 0.9포인트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보면 지금 요쯤에 보면은 다 지금 초록불이죠. 웬만한 게 지금 뭐 애플, 구글, MS,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데들 지금 다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은 지금 어제 새벽에 나온 얘기가 호재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글래스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선물의 어떤 비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 펀딩 비율이 좀 비슷해요. 무기한 펀딩 비율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선물 계약도 좀 비슷한 비율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선물 포지션이 지금 뭐 숏이 많니, 롱이 많니, 뭐 이래가지고 일시적인 이 선물 시장에서 이 선물 거래는 일시적인 등락이 있을 뿐이지 이걸 장기적인 지표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하거나 단타, 초단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일시적인 출렁임만 줄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요거 프리미엄 김푸인데, 김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역푸가 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푸가 도대체 뭐냐?
이제 김프는 뭐냐면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김프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우리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한국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이걸 사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비싸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위치인데 좀 더 주고서라도 내가 이거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나 이 집을 살래, 계약할래 라고 하는 그 수요가 많으면 이제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김치 프리미엄은 이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을 좀 더 주고서라도 원래 국제 거래가가 있잖아요. 국제 거래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인데 한국에서는 110달러에 를 주고서라도 나는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김치 프리미엄의 가격은 저는 거래소에서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거래소에서 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예전에부터 계속 이제 도대체 이 김치 프리미엄은 왜 끼는 거지?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되게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1파 그런 다음에 2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2파, 1파가 나오고 이 2파 때 가격이 막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떨어지면 우리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겁나서 막 못 사거든요. 근데 업비트에서 특정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면 이더리움 클래식 뭐 리플이면 리플 이런 코인들 쭉 보면요. 막 떨어지는데 막 그것을 받는 그 거래량이 막 생겨요. 이거를 막 매수하는 그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봐요. 뭐 큰 손들이나 뭐 그런 건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거래소하고 같이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경향이 저는 있다고 저는 이제 약간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소들에서 다 사들여 가지고 이 가격을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을 끼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ABC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막 뭐 김프가 막 7%, 8%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높게 형성된 이런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김프가 7%, 8% 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버리면 저점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든 고점에서 매수를 하든 여기에서는 지금 겁나서 매수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이 끝나고 나면 막 프리미엄이 이렇게 7%, 8% 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김프를 쫙 빼거든요.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수량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만큼.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다 떠안는 거냐? 이것을 사는 개미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이 김프가 7%, 8% 껴있을 때 내가 7%, 8% 껴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7, 8% 껴있을 때 100원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을 100원에 뭐 10개를 샀는데 이게 7, 8%가 빠져버리면 김프가 빠져버리면 그만큼 가격이 얘가 100원에서 7, 8%가 빠지는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김프만 빠져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가격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가야겠죠. 매수세가 막 붙어가지고 얘가 가격이 더 올라야 이 갭을 메꾸는 만큼 올라야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김프가 그래서 하는 말들이 이 김프가 껴있을 때는 너무 높을 때는 사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김프가 쫙 빠져버리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푸는 1%에서 0, 몇 프로 요 상태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푸가 요 정도 껴있을 때, 만약에 1% 껴있을 때 100원이면 요게 1%가 빠지면 뭐 99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푸가 높을 때는 가능하면 매수를 좀 늦추는 게 좋다. 김푸가 충분히. 근데 이제 반대로 역푸가 생기기도 해요. 역푸가 생길 때는 정말로 뭐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높을 때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이것을 굳이 얘네들을 지금 뭐 하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역푸가 생기는 경우는 이게 하락장이 또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하락장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 수요가 많을 경우에 이 국내에서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김푸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게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김푸가 끼는 거다.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가 지금 되게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거래소에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매집을 했구나 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거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뭐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푸가 높을 때는 좀 거래를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왜 김푸가 그러면 끼냐 라는 좀 원론적인 어떤 근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 때, 보통 이제 이 코인이라는 거는 일단 이 현물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소에서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 사고 싶어도 이 거래소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비축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이 바닥일 때 사겠죠. 아무래도 떨어질 때 사놔야 나중에 이게 이제 수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프리미엄의 어떤 혜택도 누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 채굴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거래소에서 이 채굴업자들을 통해서 이 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코인의 어떤 물량이 나올 때, 바닥일 때 이렇게 사 모으는 어떤 그런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그런 식으로 요 정도로 알고 있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더 한 10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부 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홀딩을 외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홀딩할 자신이 없으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이 코인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도 투자 심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어떤 심리의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견디고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제가 그냥 야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뭐 지금 비거래소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려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홀딩을 해보세요. 이번에 투자 어떤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매수를 잘못했고, 그런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면 지금 C파 끝자락에서 이걸 뭐 지금에 와서 뭐 파니 많이 이거 홀딩을 하니 손절을 하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홀딩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다 놓쳤다. 타이밍도 놓쳤고 매수도 잘못했고 그리고 C파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홀딩을 해서 이 홀딩을 함으로 인해서 약간 비파 반 비파 반등이라도 나올 때 한번 탈출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 홀딩을 하다 보면 과거를 복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홀딩을 하면서 누군가를 막 원망하면서 막 일을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히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똑같은 실수는 안 한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성향,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 코인 시장이라는 곳이 과연 내가 하기에 적절한가? 차라리 나는 뭐 채권이나 뭐 달러나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나 뭐 ETF나 뭐 이런 걸로 나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홀딩을 하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홀딩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반드시 올라간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반등, 뭐 약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비파 반등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반등의 기회를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각 개별 코인이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차트의 모양, 특히 그 차트의 모양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의 모양이 완전히 끝 모양을 만들고 뭐 루나처럼 끝 모양을 만들고 깨진 차트들이 아닌 이상, 제가 보면 좀 안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이 엘리엇 파동상 요 모양을 봤을 때 얘가 5파 끝자락에서 끝 모양을 만들고 내려온 건지, 그래서 ABC 조정을 확실하게 끝내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근본 없이 쭉 내려와서 빠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오늘 밤에 제가 요청한 코인들 에이다, 이케시, 질리카, 톤, 비체인 요 정도 제가 요청한 거 오늘 밤에 또 한번 살펴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